장기보존 정책 전략 기술 재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북대학교 양동민 교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양동민입니다. 네, 장기보존 정책 전략 기술 재설계 파트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냐면요, 다양한 전자기록물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는 단일 보존, 문서 보존 포맷, 그다음에 장기 보존 포맷 전략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기다가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전자기록 장기 보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극복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장기 보존 정책, 그다음에 기록 요용별 장기 보존 전략, 기술,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술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전자기록물 장기 보존 체계를 수립하는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현황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문제점 및 요구사항 식별을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 면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관련 문헌 조사, 그다음에 국내 자료,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까지 진행을 해서 분석한 내용이 표준 전자문서에 한정된 장기보존 정책 전략이 한계점을 가졌다. 왜냐하면은 시청각 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셋 등 다양한 전자기록물에 대한 이관, 저장 방안이 부재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많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는 대용량, 그다음 대량의 전자기록물의 장기 보존 시 시스템 성능 및 자원의 한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해야 된다라는 분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구체화시킨 이슈로 도출을 했고요. 도출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시사점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여기에 대한 커다란 가장 넓은 의미의 추진 방안을 했습니다. 전자기록물 유형별 장기보존 방안 추진인데요. 이 의미는 큰 틀에서는 전자기록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 유형별 장기보존 방안을 그 틀 안에 잘 넣어보자라는 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틀을 만들려고 장기보존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기본 원칙 4가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해서 도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랜 기간, 장기보존 정책의 목적으로는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전자기록물에 대한 접근할 수 있고, 장기보존에 위협이 된 상황을 제거하고 진본위 상태를 유지하여 증거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했고요. 이런 정책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본 원칙이죠. 원칙으로는 4가지를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보존 정책의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데요. 기록의 4대 속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변화가 지금 ICT 기술뿐만 아니라 기록 관점에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자. 그다음에 시스템 관점에서 전산 자원 및 기능이 확대 축소를 용이하게 하자. 그래서 확장성을 확보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과 실무의 토대로서 인정받은 권위 있는 표준을 준수하자라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전략을 또는 정책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그다음에 무결성 보장, 그다음에 보존 인프라, 참조 모델 등 다양한 전략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 워크숍에서는 주로 많이 진행되어 있는 그 보존 포맷 전략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포맷 전략을 as is와 to be로 설명드리면요. 현재 as is 상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쓰고 있고요. 원본을 병행 보존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부전략으로는 에뮬레이션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to be에서는 이 에뮬레이션에 대한 명시적인 실체화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로 기존에는 단일 문서 보존 포맷인 PDF-A를 가지고 이제 문서 보존 포맷을 설정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파일 유형별 문서 보존 포맷을 다양화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 포맷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선정 기준 기반 권고안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선정 기준은 이원화 시킬 예정입니다. 공통과 별도 기준 2개로 나눠서요. 그다음에 장기 보존 포맷은 현재는 매우 단일화되어 있는데 이 또한 다양화
그 다양한 전자기록 유형별 장기 보존 포맷을 다양화를 시키는데 진본성과 무결성 보장 방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서 보존 포맷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일 문서 보존 포맷 PDF를 사용했었는데 그 다음에 기관별로 별도의 문서 보존 포맷을 설정하거나 대부분은 부재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일 포맷을 제시하기 위해서 파일 포맷 유형별 공통 기준과 그 다음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체계를 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통 기준과 별도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추가적으로는 문서 보존 포맷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추후에 계속 확장과 평가 기반으로 수정과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래서 선정 기준을 어떤 걸로 쓰일까라고 해서 국내외 문서 보존 포맷 선정 기준 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굉장히 많은 기준들을 살펴보고 기준들을 추출해낼 수 있었고요. 각 기관별로 해당하는 기관이 중요시하는 기준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준들에 대해서 정의를 각 기관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마다의 판단 근거, 그 다음에 정의를 저희가 따로 내렸고요. 현재는 이 기준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을 삭제하거나 합하거나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공통 기준뿐만 아니라 각 기록물 유형별, 파일 포맷별 별도 기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시청과 기록물에 해당하는 특히 영상에 대한 별도 기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가 손실 압축을 허용하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그래서 손실 압축을 허용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 5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물론 이 모든 아카이브 기관이 원칙으로는 무손실 압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로 손실 압축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용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현재 가용한 자원, 특히 스토리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만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 기록물들이 역사적으로 덜 중요하다라는 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1번, 2번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정보 손실이 미미한 경우, 그래서 정보 손실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여기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 마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에 관련된 다양한 품질 기준을 조사해 본 결과 PSNR이라는 지표를 저희가 추출해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2개 원본과 다른 하나의 그림 사이의 유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값이 클 때 더 유사하다, 원본과 가깝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예제로 A 그림은 원본이고요. B 그림은 PSNR 27.43이고요. C 그림은 PSNR 33.96입니다. 33.96이 되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더 선명하게 원본과 가까운 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영상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30 이상이 되면은 실제로 눈으로 구별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거에 대한 근거가 첫 번째 논문에서 이제 추출을 해놨는데요. 콘텐츠가 고정되어 있는 가정 하에서 품질과 높은 상관관계가 PSNR에 있다. 그래서 성능평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권위 있는 논문지에 실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근거로 다양한 논문들과 다양한 기술들을 교수들을 기술들을 개발할 때 성능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이번 참고 문헌에서 PSNR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3가지 레벨로 설정하고 33 이상이 되면 Excellent Quality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PSNR 이외에 제가 델타, MSAD 같은 다른 평가 기준을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이게 기록화 관점과 그 다음에 이쪽 영상 쪽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기준이 있긴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서 보존 포맷에 이어서 장기 보존 포맷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as is는 메타데이터에서는 XML 태그 기반의 메타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콘텐츠들은
BS64 인코딩을 통해서 텍스트 형태로 변형시킨 다음에 같이 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은 또 진본성이나 무결성을 위해서는 전자 서명 GPK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서명을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도 좀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메타데이터는 XML 기반 형태로 계속 유지를 시키고요. 문서 보존 포맷은 베이스64 인코딩을 하는 텍스트 파일로 만드는 방식 이외에 전자 파일 그 자체로 인코딩 없이 전자 파일 그 자체를 컨텐트로 넣을 수 있는 것도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하는 기준도 무결성과 진보성을 보장하는 기준도 체크썸이라는 형태의 내용을 추가하는 걸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장기 보존 포맷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일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폴더형입니다. 파일형은 최종 개체가 XML 형태의 텍스트 파일로 떨어지는 형태로 됩니다. 지금 네오가 그 형태로 되어 있고요. 폴더형은 최종 개체가 폴더로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이 이건 .xml 파일이 되고요. 이거는 폴더 이름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비교해 본 결과 파일형과 폴더형은 기능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폴더형과 파일형은 단기 보존 포맷으로 변환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근데 폴더형은 마지막 나오는 결과물이 폴더 안에 여러 개의 개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메타데이터와 다수의 책섬이나 전자서명을 각각 해야 된다는 관리의 불편함이 발생을 했고요. 파일형은 하나로 묶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일이 크게 커지는 경우에는 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용량 멀티 데이터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요거는 이제 무결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폴더형에서는 전자기록 포함하는 시간은 거의 일정한데 그 파일형에서는 베이스 인코딩하는 시간이 급속하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파일형에서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더욱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관리 전자기록 유형별로 적합한 패키징 기술, 즉 장기 보존 포맷 기술이 적용이 필요하고요. 특히 대용량 파일에서는 베이스64 인코딩 방식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제 전자기록물 진본성과 무결성 보장 방안을 위해서 일단 4대 속성에 나온 그 ISO를 참조했는데요.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 그다음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가 만족돼야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제가 추출한 바로는 취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생산되고 보냈는지, 그다음에 시점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록들이 완전하고 그다음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이제 IT 기술을 좀 추출해 봤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추출했고 아마 이거 이외에도 몇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성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로 알고리즘만 있으면은 소프트웨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전자서명 같은 경우는 인증기관이라는 인증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블록체인과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또 서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여러 개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 오버헤드가 부가적으로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성과 전자서명은 나중에 그 결과가 여러분 일반 비전자 기록물에 해당하는 직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록체인이나 방화벽은 그 날인 찍힌 기록물들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셀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섬과 전자서명은 그 증명할 수 있는 정보, 그다음 블록체인과 방화벽은 그거를 둘러싸서 보호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은 제가 실제 진본성과 무결성에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를 글씨의 크기로 표현했는데요. 책섬과 전자서명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책섬이 진본성에서는 조금 덜 보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전체 시스템을 방어하는 형태인데요. 특히 진본성이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화벽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킹이나 비인가된 접근이 일어날 때 막는 기술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숙되어 온 기술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할 때 장기 보존 포맷을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마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전자 기록 유형별로 나눠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제안해야 되는데 전체 큰 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는 XML 기반 텍스트 형태로 갑니다. 이유는 안전성, 호환성, 개방성, 투명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존 파일은 두 가지 형태를 다 허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파일형, 하나는 폴더형 둘 다 허용하는데 파일형은 보통 비교적 용량이 작고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된 기록물에 대한 관리의 효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기록물에 대해서 파일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멀티미디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1, 2기가를 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베이스64 인코딩이 굉장히 시스템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폴드형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결성 메시지는 아까 전에 담보할 수 있는 전자 서명이나 그 다음에 책선 기반으로 가는데요. 예를 들어 책선 기반은 진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보장 방안을 부가적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해야 된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가 기록원으로 이관이 됐을 때 이 정보 데이터 셋을 이관하는 방식을 구분해 보자라는 뜻에서 한 세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 내용과 관련 데이터들만 이관을 해도 되는 경우에는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CRD라는 표준 포맷으로 변환을 하고 이관을 합니다. 이 이관된 내용을 어떻게 열람을 하냐면은 이제 웹 베이스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비주얼라이제이션 툴킷이라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응용해서 국가기록원에서 제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CRD 포맷을 가져가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요 클릭을 좀 다른 곳을 하면은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는 화면을 넘어갈 수 있어 열람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내용과 메타데이터만 장기 보존해도 된다. 실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것들만 열람해도 된다라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들은 자체로 보는 경우보다 와스나 웹서버 등과 연계돼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와 와스, 웹서버가 한데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가적으로 이 파피리스나 아니면은 그 문서를 보여주는 솔루션들도 주변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24시나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국민청원 같은 서버나 그런 서비스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이관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이관하는 것보다 이 모습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다음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건 하나의 예입니다. 시스템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이라는 걸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 파일로 변환을 시키고 이거를 이관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재현할 때는 클라우드 서버나 다양한 환경, 그냥 가상 기술을 이용해서 각각의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요 실제 서비스 시스템을 부팅해 주면서 이전에 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인데요. 이 전체 서비스 말고 이 일부 서비스만 재현하는 경우일 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와스 서버나 웹 서버에서 일부 데이터베이스를 장기 보존 포맷으로 변환하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재현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도출합니다. 도출한 다음에 이를 관련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의 뷰어나 전용 브라우저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에 별도의 솔루션만 제작을 한 다음에 이관을 시키고요. 이관을 시킨 이후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만 사용자에게 보여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해서 보여주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나가려는데
일부를 보여주는 경우, 전체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만 장기 보존 포맷, 문서 보존 포맷으로 바꿔서 가져오는 경우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를 위해서 법 개정 추진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공공기록물 관리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35조와 36조, 46조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하고 관련된 다른 책임 연구원들과 의논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기록 관리 표준도 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문서 보존 포맷으로 PDF, 장기 보존 포맷으로는 네오 형태만 제한되어 있는데요. 다수 문서 보존 포맷의 선정 기준과 제시하는 권고안을 표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 보존 포맷 제시 폴더형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무결성과 진보성을 체크하기 위한 그 책선 방안도 표준으로 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장기 보존 포맷 전략, 정책, 기술에 대해서 기술 재설계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동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그 연구기록관리 시스템 기능 모델 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미경 수석 컨설턴트가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기록관리 기능 모델 방안을 발표할 RM소프트의 김미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첫 번째, 배경 및 필요성, 두 번째, 현황 분석 결과의 종합, 세 번째, 목표 모델 수립 내용, 네 번째, AMS 제공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기록관리 시스템은 웹기록물, 시청각 기록물, 행정정보 시스템 및 전자기록물 등과 같이 다양한 전자기록물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기록물 특성에 부합하는 유연한 연구기록관리기관 제공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에 따른 AMS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통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AMS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기록물관리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을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하였습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와 비전자기록물관리, 웹기록물관리, 시청각 기록물관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등을 기록 유형별로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와 비전자기록물 중심으로 연구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 17개 기관 중 서울기록원, 경남기록원이 설립되어 AMS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충청남도 기록원은 2023년 추진 예정이고 그 외에 광역지자체 13개 기관과 교육청, 공공기관 등은 미정인 상태이지만 지방기록물기관 설립 시에는 AMS 시스템 개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기록물기관에서는 나온 주요 이슈로는 전자문서 및 비전자기록물 중심의 철권구조로 관리됨에 따라 다른 유형의 기록물 관리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AMS가 필요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주요 이슈로는 핵심 기능 위주의 모듈화로 기관에서 선택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AMS 시스템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다양한 전자기록물 특성에 부합하고 새로운 시청각 기록물 관리 체계와 행정정보 시스템 전자기록물 관리 체계를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AMS 시스템이 필요하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AMS 제공을 위한 기능 모듈화와 연구 기록관리 업무 지원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AMS 목표 모델 수립은 국가기록원의 연구기록관리 업무 기능과 기록관리 공공표준에 나와 있는 연구기록관리 시스템 기능 요건을 검토하고 국가기록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연구기록관리 시스템과 웹기록물 관리 시스템, 행정정보 데이터 시스템의 기능을 검토하여 AMS의 기능을 도출하고 전자문서 및 비전자 기록물을 관리 업무에 대한 개선 사항과
시청각 기록물을 관리 체계, 그다음에 행정정보 시스템, 전자기록물의 관리 체계 개선 등 현재 진행 중인 투비 업무 프로세스 BPR 결과를 반영해서 AMS 기능 모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 관리 유형별로 모듈화하여 지방 기록물 관리 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AMS 목표 시스템의 개념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AMS는 수집에서 인수, 등록, 시스템 관리 등까지의 기능과 데이터로 구성되어지고 기록물 인수와 관련하여 표준 RMS에서 생산 현황과 기록물이 이관되는 기록물 인수, 표준 RMS의 미사용 기간에 대한 그 생산 현황 통보, 그다음에 임시나 폐지 기간의 기록물 인수, 행정정보 시스템 전자기록물의 인수, 기관 웹사이트에서 웹기록물 자동 수집하는 인수 등을 관리하는 인수 채널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각 기관의 시청각 기록물은 미디어 플랫폼에서 관리하며 연구 보존 대상인 기록물을 미디어 플랫폼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정보 시스템 전자기록물의 관리 기준을 각 기관에서 등록하고 분류 기준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관리 포털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자기록물을 인수하여 검수하고 보존 포맷을 변환하고 검증하기 위해 DFR이나 보존 포맷 변환 서버와 장기 검증 시스템과 연결되어지고, 검증된 전자기록물은 기록물 유형별로 보존, 활용 스토리지에 저장되며 활용 스토리지 기록물 정보를 기관 포털에서 기관이나 민간 사용자에게 정보 공개 청구나 열람, 검색,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AMS의 기능 모델은 수집, 인수, 등록, 보존 포맷, 서고, 보존, 매체 수록, 기술 재분류 등 기록물 관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8개의 기능과 기록물의 검색 및 활용, 기준 관리, 공통 관리, 시스템 관리 등 공통 기능을 관리하는 4개로 구성하여 총 12개의 대기능과 중기능의 53개의 중기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기능 모델은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시청각 기록물, 웹기록물, 행정정보 시스템의 전자기록물 등의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물은 웹기록물의 수집, 인수, 보존 포맷, 기술 재분류 기능과 공통 기능으로 관리할 수 있고, 비전자기록물은 등록, 서고, 보존, 매체 수록, 기술 재분류 기능과 공통 기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MS 기능에 대한 모듈화는 지방 기록물 관리 기관의 AMS 제공 측면에서 기관이 쉽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논의되었고, 기능의 재사용성 확보 측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기능 모듈화 관점에서 서비스 기반의 기록물 관리 시스템인 ERA 구축 사례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서울기록원의 구축 사례를 검토한 결과, 개발 측면에서 기능에 해당하는 서비스 모델링이 필요하며, 서비스 모델링은 업무의 발생 빈도나 중요도, 응집성,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식별해야 하기 때문에 식별 작업이 어렵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며, 서비스를 또한 연결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관리, 그러니까 BPM이나 워크플로우 같은 기능에 대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서비스 식별 기준 관리 및 서비스의 생성, 사용, 폐기 등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한 운영 조직이 필요하며, 지방 기록물 관리 기관에서도 서비스 모델링하고 동일한 운영 인프라 구성이 필요합니다. AMS 기능 모듈화는 제공된 AMS를 기관에서 커스터마이징하여 개발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때, 서비스 기반의 모듈화를 통한 시스템 구축보다는 국가기록원의 연구 기록 관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AMS를 개발하고 기록물 관리 유형별로 모듈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국가기록원에서 AMS를 개발할 때 단연간 연구기록물 관리 업무 수행을 통해 시스템 기능이 고도화되어 있고 축적된 업무와 시스템 운영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AMS 기능을 어느 정도 재사용할 수 있어 쉽게 구축할 수 있고 지방 기록물 관리 기관의 지원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 기록물 관리 기관의 경우에도 고도화된 기능의 AMS를 구축할 수 있고 기록물 관리 유형별로 모듈화하여 제공함에 따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때 개발에 용이합니다. AMS 목표 시스템의 기능을 통해 관리되어지는 기록물 관리 유형을 검토하여 전자기록물 관리 기능 모듈과 비전자기록물 관리 기능 모듈, 공통기능 모듈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자기록물 관리 기능 모듈은 인수와 보존 포맷, 기술 재분류 기능을 통해 수행하고 전자문서나 전자적인 시청각 기록물, 웹 기록물, 행정정보 시스템 전자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수 기능에서 전자문서, 시청각 기록물, 웹 기록물 등 기록물의 유형별로 다른 방법으로 인수 처리되고 보존 포맷으로 변환하여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절차로 수행됩니다. 비전자 기록물 관리 기능 모듈은 등록, 서고, 보존, 매체 수록, 기술 재분류 기능으로 구성되며 등록 기능에서 종이 문서, 비전자적인 시청각 기록물, 행정 방물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간행물의 경우에는 포털을 통해 발간 등록 신청을 하고 발간 등록 번호를 부여받아서 납본하여 등록하여 서고 배치, 보존, 매체 수록 등의 절차로 수행됩니다. 그리고 기획 수집, 검색 통계, 열람 활용, 기준 관리, 공통 관리, 시스템 관리 등과 같이 기록물 관리 시 공통으로 필요한 기능을 공통 기능 모듈로 구성하였습니다. AMS 지원은 국가기록원에서 AMS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방 기록물 관리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기록물 유형별로 모듈화하여 업무 프로세스와 응용, 데이터, 인프라 아키텍처, 프로그램 소스 등을 기관 설립 시 제공하며 AMS 시스템 개발 시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지원합니다. 지방 기록물 관리 기관에서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록물 유형을 파악하고 해당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모듈을 제공받아 기관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기관에서 전자문서와 웹 기록물을 관리한다면 전자기록물 관리 기능 모듈과 공통기능 모듈을 제공받아 전자문서와 웹 기록물 관리 기능을 선택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 기록관리 시스템 기능 모델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